넘고 넘어 우원식 지음. 내게는 넥타이가 있다. 12월 4일 아침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난 나는 참모진과 함께 진행 중인 상황을 재점검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정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계엄군에 의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경내를 둘러봤다. 파손된 현장을 보니 간밤에 계엄군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충돌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나중에 보니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을 합쳐 1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재산 피해는 6,500여만 원이나 되었다. 늦은 점심을 라면과 김밥 한 줄로 해결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였는데도 최근에는 아내가 먹지 못하게 하는 라면이었다. 오늘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라면 한 그릇에 국물까지 다 먹었다. 요즘 말로 흡입했다. 나는 라면을 먹으면서 넥타이를 풀어두었다. 혹시라도 넥타이에 라면 국물이 튀어선 안 되었다. 지난밤 계엄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는 본 회의장에서 맸던 영록색 넥타이는 내게 아주 특별했다.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하는 날 나는 늘 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가 매던 넥타이였다. 김근태 선배는 내게 단순한 정치 선배가 아니다. 청년 시설을 함께한 민주화 운동의 선배이자 현실 정치의 고락을 함께한 동지이고 인생의 스승이다. 김근태 선배와 처음 만난 건 내가 감옥에서 나와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을 때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김근태 선배도 노동운동 출신이다. 현장 운동을 하기 위해 또 생계를 위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땄다. 수배 중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딴 자격증 말고 김근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자격증만 해도 열관리, 건설기계산업, 위험물 관리, 고압가스 산업, 소방설비 산업 등 7종이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무렵 김근태 선배는 민청년을 창립하고 전두환 정권에 정면 도전하기 시작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눈빛.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20대 중반 그 시절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지만 첫 만남에서 내가 받은 그 인상은 김근태 선배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관통했다. 김근태 선배가 민청년을 창립한 1983년은 전두환 정권의 포갑 통치가 정점에 치달았던 시절이었다. 그에 맞서 공개적으로 투쟁 조직을 만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 때 김근태 선배는 용감하게 나섰고 그와 민청년은 인의 표적이 되었다. 몇 번이고 생사를 오갔던 지독한 고문. 김근태 선배는 초인적인 의지로 고문 횟수와 방법을 기억했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 여러 날 눈물을 흘렸다. 김근태 선배가 고문 후유증으로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 김근태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인간의 자긍심을 낮추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맞다. 그랬다. 김근태 선배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단어에는 힘이 있었다. 그저 저기에 희망이 있다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함이 배어있는 정직한 희망이었다. 내가 희망은 힘이 세다라는 김근태 선배의 말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그래서다. 김근태 선배는 언제부터 희망의 근거를 찾고 스스로 그 근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같았다. 나는 그런 김근태 선배를 전면적으로 신뢰했다. 내가 16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지역구에 소홀한 적이 없었다. 늘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하고 주민들과의 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도 그랬다. 지역을 탄탄하게 가져온 내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상황이었다. 누구나 상대 정당이 분열하기까지 했다. 우리 당에서 누가 나가도 이기는 선거구로 꼽히면서 낙하산 공천 대상이 되었다.
어제까지는 후보가 분명히 나였는데 밤사이에 뒤바뀌었다. 하룻밤 사이 아무 연고도 없는 후보가 공천받았다. 더구나 그 후보는 우리 당과는 성향이 전혀 달랐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다. 지역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붕괴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끝까지 나와 함께하겠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함께한 선배들이 내게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대의를 위해 참고 희생하라는 것이었다. 임채정 선배는 나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하러 왔나? DJ를 도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왔지. 참자. 나는 참고 돕기로 했다. 그리 열심히 그 낙하산 후보를 도왔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정책과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그의 생각과 태도가 나나 우리 당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저히 더는 돕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참다 더는 견디지 못하고 선거에서 손을 빼겠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김근태 선배가 자기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나를 찾아왔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기 선거를 해본 사람만이 안다. DJ 정부를 지키려는 한석 한석이 모두 중요해. 우리가 도와야 한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선거 막바지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찾아와 한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김근태 선배를 거역할 수 없었다. 옳은 말이었고 그것이 대의였다. 나는 마음이 참 힘들었지만 다시 최선을 다해 그 후보를 도왔다. 그는 당연히 당선했다. 내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그 후보는 당선했지만 내 마음은 너무 힘들었다. 내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김근태 선배가 나를 불렀다. 힘들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근태 선배는 내게 100만 원을 쥐어줬다. 당시 100만 원은 제법 큰 돈이었다. 김근태 선배가 돈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여행 다녀와라.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혼자 여행을 떠났다. 강화도에서 시작해 국도길을 따라 남해를 거쳐 동해안을 돌아왔다. 전남에서 완도로 이어지는 황토밭길은 지금도 기억난다. 새로 갈아 붉은 황토밭과 초록의 언덕, 그리고 푸른 하늘이 기가 막히게 어우러진 언덕 위에 종탑을 올린 작은 교회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나는 그 교회를 바라보이는 가게 앞 평상에 혼자 앉아 소주 2병을 깠다. 김지아의 시로 지어진 노래 저 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왜 나를 울리나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도 모른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열흘간의 자동차 여행을 마치고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로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힘들어하는 후배들이 있으면 여행을 권한다. 여행이 주는 힘을 그때 알았고 내가 김근태 선배에게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듯이 후배들도 그러길 바라서다. 2000년 총선 내가 그렇게 힘든 마음을 견디며 당선시켰던 낙하산 정치인은 결국 나중에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당으로 넘어갔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를 도운 건 옳았다. 나의 입장에서 그가 잘못되었는지 그를 도운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때 내가 내 중심을 잡아주었던 김근태 선배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견눈질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사회적 대타협을 성사시키기 위해 함께 뛰어다니고 현실 정치 여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함께 생각하고 민주개혁 세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 김근태 선배와 함께한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국회의장이 되어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 있었을까? 민주화 너머의 민주주의, 사회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김근태 선배의 장례식 뒤에 인재근 형수가 선배님이 쓰시던 유품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연두색 넥타이를 하나 골랐다. 언제나 청년의 정신을 살았던 그래서 싱그럽고 푸르던 김근태 선배의 상징 같은 색깔이 오랜 운동을 나에게 어울리는 색이기도 했다. 김근태 선배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날에는 나는 이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12월 3일 개업날에도 나는 그 넥타이를 꺼내 맸다. 김근태 형님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는 마음이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살아온 시간, 내가 그와 함께 우리가 국민과 함께 지키려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였다. 라면에 김밥까지 한 줄 먹고 나서 나는 2차 계엄을 막는 일에 나섰다. 우선 불법 계엄을 감행한 세력들을 제압하려면 국회의 힘을 최대한 힘을 모아야 했다. 오늘의 넘고 넘어 우원식 지음은 내게는 넥타이가 있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